우리가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 내용이 뭐냐면요. 따라하세요. 모집단의 평균을 추측해보자.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산에 있는 사람 나이 평균을 구해보고 싶었는데 와, 다 못 구하겠다. 너무 많다. 그래서 100명 앞에 가서 1000명만 조사한 다음에 야, 1000명의 평균이 이러니까 전체 평균 대충 한 이쯤 되지 않을까 하고 추측을 하는 게 따라하세요. 모평균의 추정. 모평균을 추정을 할 때는 신뢰도라는 게 존재해요. 예를 들면 평균 나이가 40살에서 45살일 신뢰도, 확률이 신뢰도가 95%다, 99%다, 뭐 이런 신뢰도라는 거 우리가 먼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신뢰도가 낮으면 의미가 없어. 나이가 44에서 45 사이일 확률이 5%다. 그러면 5%면 신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95%를 제일 많이 쓰게 되고요. 95% 신뢰도 추정은 어떻게 하게 되는지 이 유도 과정을 너네가 할 수 있어야 돼. 왜냐면 개념 테스트에서 모평균 추정 너네가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쭉 너네가 쓸 수 있어요. 시작은 따라하세요.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 거기서 시작을 해야 돼. 그건 너네가 외우고 있어야 돼.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에 시작한다. 외울 포인트 몇 개만 알면 외우기 되게 쉽거든.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에 시작한다를 외우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때 신뢰도라는 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확률이거든요. 저 말이 맞을 확률인 거야. 확률은 우리가 연속 확률 분포에서 넓이랑 똑같은 의미였어요. 따라하세요. 확률이 95%, 넓이가 100분의 95. 그래서 우리가요, 넓이가 100분의 95가 되도록 좌우 대칭인 넓이를 잡아줄 거야. 그때 좌우 대칭 넓이를 잡았을 때 여기 Z값을 구해봤더니 1.96이더라. 그럼 여기가 100분의 95니까 반 나눴을 때 100분의 42.5가 되는 Z값을 표에 찾아봤더니 약 1.96이었더라 인 거예요. 선대칭을 잡았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96이 되겠죠. 자, 그럼 얘는요, 우리가 어떻게도 쓰냐면요, 이 Z값을 따라하세요. 95%가 되는 Z값, 미지수로 나타내게 되는데 얘를요, K라는 미지수를 쓰게 될 거고요. 그리고 신뢰도까지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K95 이렇게 쓰게 될 거예요. 따라하세요. K95. 네, 이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신뢰도, 이 넓이가 0.9가 되게 하는 Z값인 거예요. 이 의미도 먼저 정확히 알고 1.96이 이제 K95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돼. 따라하세요. 넓이가 0.9가 되게 만드는 Z값. 네, 그런 의미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이 그림에 이 넓이를 잡아줬잖아요. 이걸 그대로 식으로 표현하면 따라서 넓이는 확률. 그래서 Z가 마 1.6 이상 1.6 이하 1 확률이 100분의 95다 해서 시작을 할 거예요. 여기서 쭉 출발을 할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 우리가 보통 확률 변수 X를 Z로 치환하는 걸 따라하세요. 표준화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추정을 하기 위해선 반대 과정을 겪어야 돼. 그래서 그걸 나는 편의상 따라하세요. 역표준화. 다시 원래의 확률 변수로 바꿔준다라고 생각으로 역표준화를 할게요. 자, 그리고 화살표 표현단 내가 이렇게 쓸게요. Z는 표준화할 때 Z를 x-x의 평균 EX 나누기 시그마 X로 구했잖아요. 따라하세요. X로 역표준화 하는 게 아니라 따라하세요. X바로 역표준화. 그럼 X바의 평균을 빼주고 X바의 시그마로 나눠줘야 돼요. 그럼 X바로 바꿀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식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P하고 Y1.96 이상 Z 대신에 이제 저걸 그대로 쓰는 건데, X바 마이너스하고 EX바 우리가 공식이 있었거든요. 뭐랑 똑같다고 했죠? N. EX랑 똑같아서 N이라고 쓸 거고요. 시그마 X바는 따라서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가 나타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이거는 하고 100분의 95라고 쓸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얘를요, 식을 정리를 할 거지. 외워야 될 게 두 개예요. 첫 번째 따라하세요.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에서 시작. 여기 시작해서 넓이를 신뢰도로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역표준화를 하는 거야. 어떤 변수로 역표준화할 거라고요?
x 바로 역표준을 해준 다음에 자, 그 다음 너네 기억해야 되고 따라하세요. 가운데 편을 n만 넘겨둔다. 그럼 이제 얘를 양변에 곱해주고 x발 양변에 빼줘. 그럼 마이너스 n만 남죠. 세 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줘서 정리를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고요. 가운데 모평균 n만 남는 여기 x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이게 100분의 95다 하면 되고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가 되나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편의상 이 친구의 값, 이거 말로 설명할 건 너무 길기 때문에 보통 뭐라고 바꿨었냐면 스몰 a 이렇게 바꿨어요. 이 오른쪽 끝을 편의상 b라고 줄여서 보통 써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따라하세요. 닫힌 구간 a, b a 이상 b 이하면 우리가 구간으로 표현하자면 닫힌 구간 a, b라고 하죠. 그때 이 닫힌 구간을 따라서 실내 구간 실내 구간은 어떤 닫힌 구간? 범위고요. 예를 들면 이제 x바를 기준으로 이 값을 내가 이것만큼 빼주고 똑같은 값을 더해주고 같은 간격 떨어졌을 때 이 닫힌 구간이에요. 이 닫힌 구간을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95% 실내 구간. 네, 그 구간의 이름을 95% 실내 구간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이 양 끝의 값의 차이를 따라서 구간의 길이. 그럼 이거 실내 구간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따라서 실내 구간의 길이. 이 양 끝 값을 우리가 뺀 이 길이를 L 이렇게 길이라고 쓰고요. 95%의 실내 구간이었으니까 L95 이렇게 쓸 거예요. 저기 옆에 써놨죠? L95. 자, 이렇게 실내 구간이라는 걸 용어를 정의를 했으니까 실내 구간이라고 부르는구나 약속을 하면 되고요. 자, 이때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아까 실내 구간은 범위라 그랬죠? 따라하세요. 실내 구간에 50단의 평균이 포함되어 있을 확률. 그게 95%. 그게 신뢰도의 의미입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느낌이냐면 실제 고양시 사람들의 나이의 분포가 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해보자. 알고 봤더니 실제로 한 42살이 평균이었다고 가정을 해볼게. 내가 100마역에서 1000명을 조사를 했더니 평균이 30살이었어. 그때 이 신뢰 구간, 95% 신뢰 구간을 잡아봤더니 이렇게 범위로 나왔어요. 같은 간격이 떨어져가지고. 자, 그럼 따라하세요. 신뢰 구간이 모평균을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 상황인 거야, 이거는. 근데 포함할 확률 아까 몇이라 그랬어? 100분의 95. 그러면 약 20번마다 19번은 포함하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평균 구해봤더니 43. 신뢰 구간이 이렇게 나왔어요. 따라서 신뢰 구간이 모평균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따라서 신뢰 구간에 모평균이 포함되었을 확률. 그게 몇 %다라는 거예요? 95%. 근데 그렇게 하면 말이 좀 너무 이해하기 어렵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직관적인 해석을 하게 되냐면 평균이 A 이상 B 이하일 확률이 95%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예를 들면 계산을 했을 때 저 값이 35 1을 갖다 쳐보자. 이렇게 되면 따라하세요. 평균이 35 이상 45 이하 1 확률. 그게 95%라는 얘기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야. 정확히 몇 살? 몰라요. 대충 근데 몇이랑 몇 사이에 평균이 있을 확률이 몇 프로다. 이게 신뢰도랑 관련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 우리가요, 모평균을 추정을 하는 거예요. 추정. 정확한 값은 몰라. 근데 대충 어느 정도 범위 안에 들어가 있을까를 우리가 추측을 하는 게 따라서 모평균의 추정. 95% 신뢰도로 추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때 이 범위를 우리가 따라서 신뢰 구간
2라고 부르고요. 양 끝을 빼면 따라서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되고요. 자, 예를 들면 계산을 해보잖아요. 여기 지금 x와 x가 똑같이 있죠. 큰 값에 작은 값을 빼야지 양 끝의 차이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x만 없어지고요. 1.96 루트 m 시그마가 몇 배? 2배.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쓰게 되냐면요. 실내 구간의 길이 L95는 2 곱하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이 공식도 외우고 있어야 돼요. 실내만의 길이. 그래서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조금 물론 상관이 없기는 한데요. 이 모양은 딱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서 많이 써봐야 돼.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추정을 했는가를 묻는다면 일단 따라하세요. 표준 정규 분포가 때 에서 따라하세요. 넓이가 실내도가 되도록 좌우측 넓이를 잡아준 거야. 그때 이 1.96은 따라서 K95 라고도 부른다라고 기억하면 좋아요. 이 K가 뭔데 하면은 넓이가 0.9, 95%가 되기 위한 Z값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랬을 때 얘를 그림으로 나타냈어? 그럼 절반은 끝난 거야. 따라서 C로 나타내고 X바로 옆표준화 하면 가운데 지금 우리 모 평균을 추정하는 건데 당연히 가운데 누구를 남겨놔야 돼? 모 평균 N만 남겨놔야 돼.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누구를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모평균, 가운데 모평균의 범위로 나타내니까 당연히 M을 남겨놔야 돼. 너네가 외워야 될 건 그래프를 시작한다. X바로 옆표준한다. 그럼 여기서 이리로 가는 건 당연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이렇게 가야지. 자, 그래서 얘의 의미 해석을 따라하세요. 모평균이 A 이상 B야의 확률. 그렇게 해석을 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 그럼 이 값을 진짜 계산을 해야 되거든? X바는 내가 진짜 1000명, 100만에서 1000명을 조사했지. 그 1000명의 평균인 거야. 이 N 1000명, 1000이야, 1000. 내가 뽑은 사람 수. 근데 문제가 있어요. 따라하세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 지금 내가 모 평균을 몰라. 계산하려고 했는데 사람의 수가 너무 많아. 그래서 부담되니까 일부분만 우리가 구해서 추측을 하는 거야. 모집단의 평균을. 근데 모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분산을 먼저 구해야 돼. 얘를 알고 싶다? 모분산을 구해야 돼. 모집단의 분산을 알고 싶다?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돼. 편차란 모집단이 가진 한 명 한 명의 값에서 모집단의 평균을 다 뺀 게 편차인 거야. 아니, 모평균을 몰라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구하려면 모평균을 먼저 구해와야 돼. 불가능해. 그래서 따라하세요. 모표준 편차를 모르면 오차를 감수하고 실제 값이랑 좀 다르겠지. 근데 오차를 감수하고 따라하세요. 표본에서의 표준 편차. S를 대신 쓰게 될 거예요. 문제에서 모 표준 편차가 몇이다 알려주면 쓰면 되는데 안 알려주잖아. 표본에서의 표준 편차를 약간 오차를 감수하고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내용 마지막이고요. 그 다음 내용은 이거랑 거의 똑같아요. 따라하세요. 신뢰도 95%.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따라 신뢰도 알파 퍼센트. 네, 그 차이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한번 쭉 쓴 다음에 마지막 내용 해보자. 따라서 쭉 써볼래요? 내가 100지 준 다음에 모평균 추정 어떻게 해? 라고 하면 너네가 저 그래프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내용까지 해석을 해줄 수 있으면 돼요. 왜 이걸 다 할 수 있어야 되냐면요. 문제가요. 최종 결과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도 나오지만 저 중간 과정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이 유도 과정 자체를 너네 그냥 외워야 돼요. 신뢰도는 우리가 정하는 거야. 아, 몇 프로 신뢰도로 할까는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조사하는 사람이. 한 95%로 할까? 아니, 한 80%로 할까? 내가 정하는 거야. 내가 넓이를 이제 어떻게 잡을까를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죠. 신뢰도가
엄청 높아서 99.9% 이렇게 하면요 너무 좋겠지만 단점이 또 생겨요. 그래서 적당한 값으로 정해야 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95%예요. 이유는 이제 이따가 뒤에 설명을 해줄게요. 쓴 친구들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이거 테스트 봐야 되니까. 참고로 이제 오늘 내가 이따가 이 개념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써줄 거고 다음 시간에 개념 테스트 볼게요. 어제 12명? 13명? 테스트에서 한 명이 이거 틀려가지고 깜찍했었거든. 나머지는 한 번에 다 맞췄습니다. 너희도 조금 반복을 잘 해와서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내용을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참고로 얘들아, 이 1.96이 이 넓이가 100분의 95가 되는 Z값이라고 했잖아요. 문제에서 이렇게 줄 때도 있어요. 이거 얘 넓이가 이거다라고 알려주면은 아 이게 K95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줄 수도 있어.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절반만 준 거구나. 이 두 배 해봤더니 100분의 95 나오네. 아, 이게 95% 신뢰도의 그 Z가 K95구나. 이렇게 주는 거, 문제에서.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문제에서 주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0.9, 95%죠? 아, 이게 K95를 1.96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근사시켜서 그냥 2로 쓰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돼요. 이걸 일단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 Z값을 따라하세요. K95 라고 쓴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 지금 1.96, 이 K95인 거예요. 이게 지금. 따라하세요. 2K95 루트 M분의 시그마. 그리고 실내 구간의 그 양 끝값도 따라서 X바 마이너스 K95 루트 M분의 시그마. 여기는 플러스만 바뀐 거죠. 자, 그때 그럼 만약에 95%가 아니라 알파 %라면 어떻게 될까? 똑같아요. 95%가 아니라 알파 %면 시작부터 잘 정리를 해줍시다. 100분의 알파죠. 알파 %는 그럼 넓이가 뭐가 되게 잡아주면 돼요? 100분의 알파가 되게 잡아주면 이게 알파 %목표는 추정, 실내도 알파 % 목표는 추정의 시작인 거야. 자, 그러면 여기가 K95가 아니라 K 뭐를 쓸 거래요? K 알파라고 표현해주면 돼요. 알파 %의 AZ값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넓이가 100분의 95가 아니라 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식으로 그려다 나타내는 거죠. 그게 되게 칸이 안 맞냐? 자, 그럼 역표준화 했을 때 여기가 따라하세요. 마이너스 K 알파 플러스 K 알파 이 알파 이렇게 변해있겠죠? 모양이 완전 똑같아. 자, 그럼 넘기고 넘겼을 때 여기가 K 알파 이렇게 변하는 게 알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목표는 M이 A 이상 K의 확률이 알파 %가 되는 거야. 그때 실내 구간의 길이는 L 95 대신에 L 알파라고 또 이게 차이가 없네. L 알파가 되고요. 2 K 알파 루트 M분의 시그마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너네가 95로 외우든 알파로 외우든 둘 중에 하나는 외워야 돼. 그럼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의미만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다면. 그래서 다음 내용에 나중에 채워서 한번 써볼까요?
괜찮나요? 네, 유도 과정 다 써보시고요. 둘 중에 하나는 외워줘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알파를 외우는 게 좀 편하긴 하겠죠. 우리 문제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나와요. 대부분의 문제가 95%일 거고요. 가끔 99% 나오고요. 그리고 더 가끔 알파 퍼센트 나와요. 근데 99일 때는 문제는 99라고 얘기를 해줘요. 상관이 없고요. 자, 마지막 내용이에요. 따라하세요. 실내 구간의 길이 L 알파는 2K 알파 루트n분의 시그마로 나타낼 수 있었어요. 아까. 자, 여기서 각각의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요. 신뢰도는 이 조사를 신뢰할 수 있을 확률이니까 당연히 높은 게 좋은 거야. 신뢰 구간의 길이는 처음에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몇 이상 몇 n이 범위가 얼마나 넓냐가 신뢰 구간인 거란 말이야. 그럼 예를 들면은 n을 고정시켜요. n은 이제 내 조사, 몇 명 조사할 건지 말을 하는 거죠. 신뢰도가 높아지면이면요. 신뢰도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넓이의 의미야. 맞아요. 넓이가 넓어지면 K 알파 값이 어떻게 될까요? 커지게 되겠죠? 그럼 봐봐. 여기다 표시를 해볼게. n을 고정시켜 놓고요. 신뢰도, 얘는 그 고정된 값이야. 고정. 2도 고정. 얘를 내가 높여서 신뢰도를 높이잖아? 그러면 신뢰 구간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높아질 거예요. 이렇게 표시를 할게. 이게 무슨 의미냐? 내가 신뢰도가 95%? 아씨 좀 부족한 것 같아. 신뢰도를 99.9%로 올리자.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예를 들면 95% 추정해봤더니 50단의 평균이 40에서 42 사이다. 이렇게 조사가 됐대요. 아니 나는 95%? 5%의 확률로 틀릴 수도 있잖아. 나는 99.9%로 만들고 싶어. 이렇게 하잖아요. 신뢰도가 높아지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냐면 99.9가 되면 이 거의 전체 넓이 다 가져가야 되거든. 이 K 알파 값이 존나 커져요. 그러면 신뢰 구간 길이 2K 알파 루트n분의 시그마에서 2K 알파가 엄청 커지니까 얘가 엄청 넓어져요. 무슨 일이 생기느냐? 99.9%의 확률로 나이의 고양시 사람 나이의 평균이 10살에서 90살 사이다 이렇게 넓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뺀 값, 이 신뢰 구간의 길이고요. 뺀 값 80이 신뢰 구간의 길이야.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거 넓어지면 안 좋은 거예요. 좁은 게 좋은 거야. 아니 그럼 이거 이 차이가 좀 더 좁힐 수 없을까? 해서 이번에는 3번 내용인데요. 신뢰 구간의 길이 아니네. 이걸 좁히고 싶다? 어떻게 될지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신뢰도를 고정시킨다? 그리고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의 넓이를 고정시키는 거니까 K 알파 값이 고정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고정시켜놓고 N을 키운다는 얘기는 1000명 조사하는 게 아니라 10,000명을 조사한다면 4,000명 조사한다면 이렇게 조사하는 횟수를 늘리겠다는 얘기야. 이 값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 루트 전체 값은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게 되고 얘네들의 곱이 얘도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니까 좋은 거야. 그럼 내가 신뢰도를 떨어뜨리지 않고 이를 무작정 줄이면요 안 되고 얘를 95% 정도는 일단 최소한 유지를 해놓고 이걸 좀 더 좁히고 싶다? n을 늘리면 돼요. n이 커지면 이 신뢰관의 길이가 좀 더 고정한 신뢰관의 길이가 낮아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거는 40에서 42 요 정도 차이면 좋은 거 이건 별론데 너무 많이 차이나 이 정도의 오차면 괜찮은 것 같아. 얘는 고정시키겠다는 얘기인 거야. 신뢰 구간의 길이 고정해놓고 근데 그때 만약에 조사를 더 많이 해서 n을 키운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내용이에요. 신뢰 구간의 길이를 고정시켜놓고 n이 커지면 이거예요. 더 많이 조사한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 값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되려면 분모가 커졌다? 분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커져야 유지가 될 수가 있어. 따라 신뢰도가 올라간다. 이런 영향을 미치는 거, 서로가 이런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변하는 값이 3개거든? L도 변수고요. 얘도 변수고 얘도 변수야. 이 셋 중 하나를 고정시켰을 때 얘를 고정시키거나 얘를 고정시키거나 얘를 고정시키거나 고정을 시켰을 때 다른 하나를 바꾼다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대한 내용까지가 마지막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너네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거든.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 세 가지. 어떤 걸 고정시키고 어떤 걸 바꿔주느냐의 제일 대표적인 세 가지고요. 경우의 수는 되게 많죠. 왜냐면 누구 고정할 거냐? 3개 중 하나. 누구를 바꿀 거냐? 2개 중 하나. 그 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겠죠. 3 곱하기 2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인 3개만 나타낼 거다.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하면 얘는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당연한 의미인 거죠. 저는 쓰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오늘은 절반 정도 할 거고요. 9장 정도. 유형이 단원이 2개예요. 통계적 추정, 목표균 추정 2개인데요. 18장을 끊으려면 310페이지까지 하면 9장 정도 되겠네요. 어라? 그럼 목표균 추정 전까지 안 되네. 우리 오늘 숙제는 유형 13까지만 합시다. 유형 13까지. 유형 13까지 하나씩 쭉 풀어줄 테니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우리 목평균 추정 문제는 오늘 아예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모집단, 표본, 표본평균, 목평균, 표본평균의 표본이 아까 용어가 9개 있죠. 9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문제를 읽고 그 9개 중 뭘 의미하는 것인가 를 구분하는 그 내용들의 앞에 단어들, 경우의 수, 확률, 이항분포, 정규분포 문제가 섞여서 나오는 거야. 1번 마지막, 이건 1번 다 봐야 돼. 전수조사가 적합한 것은 이라는 거는 전수조사가 제일 정확하지. 근데 우리가 왜 표본 조사를 하냐면 너무 많아서 보통은 이 다조사가 부담돼서 그런 거거든. 자, 한번 하나씩 볼게. 형광등의 수명조사는 전수조사가 좋을까 표본조사가 좋을까를 고민해본다면 당연한 내용이에요. 왜냐? 수명을 어떻게 조사하냐면요, 켜놔. 수명 다 될 때까지 켜놔. 그럼 형광등 내가 10만 개 만들어서 팔아서 10만 개 만들었어. 그 10만 개를 다 켜놓고 고장날 때까지 다 켜놨어. 그럼 팔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고장났어요. 조사 끝났으니까 팔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당연히 전수조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몇 개만 뽑아가지고 수명을 조사해보고 고장났네. 아, 이게 고장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갔네. 대충 전체 애들의 수명은 어떨 것이라고 추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무조건 표본 조사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실시간 시청률. 사람을 뽑아서 볼 수가 있는 걸까? 좀 애매해. 좀 애매함. 보통은 이것도 표본조사 할 것 같긴 한데 좀 애매해요. 자,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 몇 시간 자느냐? 진짜 다 조사할까? 너무 많은데? 좀 부담스러워. 너무 많아. 쌀 예상 수확량. 표본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수확량을 어떻게, 얼마나 나올까? 생각해보면 잘 자라고 있는 그 벼 뜯어가지고 몇 개 들어있어 이렇게 다 까보면 아, 여기 요만큼에서 몇 개 나왔으니까 전체로 따지면 이만큼 나오지 않을까?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표본조사를 해야 될 거고요.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기말 평균, 이건 무조건 전수조사 해야지. 왜냐하면 첫 번째 인원이 얼마나 돼. 워낙 고등학교 2학년 많아봤자 몇백 명이잖아요. 이거 할만해요. 그리고 수학 평균을 직접 정확히 계산을 해야지만 아, 평균이 대충 한 10점, 50점, 60점 사이 아닐까요? 그럼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아무것도 쓰지 말고요. 여기 다시 한번 하나씩 가지고 고민을 해봐. 애매한 거 제끼고 확실한 것만 너네가 체크를 해야 돼요. 저희도 마찬가지. 병역 의무자의 징병검사는 당연히 전수조사를 해야 돼. 이게 뭐냐면 넌 현역, 너는 공익, 너 면제 이렇게 하는데 표본조사를 한다는 건 한 20만 명이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1000명 뽑아. 했더니
현역 이렇게 나왔다? 그 20만 명 전부 다 현역으로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거. 당연히 한 명 한 명 개개인에 맞게 조사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당연히 전수 조사를 해야 돼요. 자, 근데 안정성 조사, 출구를 안정성 어떻게 조사하냐? 그 콘크리트 그 덩어리에다 자동차 꼬라 박아가지고 얼마나 찌그러졌냐 판단을 하는데 내가 자동차 팔아야 되는데 다 찌그러지면 팔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걸 조사를 해야 되고요. 어느 지역 공기 오염도를 조사하려면 어느 지역에 있는 공기를 다 가져가서 조사할 수 없잖아요. 일부분만 이렇게 공기를 이렇게 채취를 해서 왜 다 가져갈 거 생각하니까 웃습니다요. 네, 안 되잖아요. 이게 또 마찬가지. 수질오염 조사를 한강에 있는 물 다 가져가서 조사할 수는 없겠죠. 일부분 채취를 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야죠. 투표 후 유권자들에 대한 출구 조사. 이건 뭐냐면은 이제 표를 선거, 대통령 선거 이런 거 하면은 표를 다 까면 표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근데 너무 궁금하니까 야 우리 좀 추측을 해보자 하는 게 출구 조사야. 예를 들면 투표하고 나가는 사람 5명 중에 한 명만 붙잡아가지고 누구 뽑으셨어요? 누구 뽑으셨어요? 5명 중에 한 명만 조사를 해서 이 5명 중에 한 명 내가 물어봤더니 3시간 동안 물어봤더니 누구일 확률이 몇 프로였어? 그러면 실제 결과도 이거에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게 출구조사니까 이것도 표본조사예요. 네, 같은 경우는 1번이 가장 전수조사가 적합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84번 넘어보면 여기서부터 좀 너네가 생소할 수 있는데요. 1부터 6까지 제가 여기서 적혀있는 6개 공을 모집단으로 해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집단에는 공이 6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냥 6개 다 조사하면 되지. 굳이 표본 조사를 할 거래요. 표본의 크기가 2인 표본 추출한다는 말은 2개 뽑겠다는 얘기죠. 2개 확인하겠다. 자, 그때요. 다음 조건 만족하는 상수 A, B, C에 대하여 A, B, B, C를 구할 수 있는 다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보건 추출을 하는 경우의 수, 혜인아, 보건 추출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올 수 있을까요? 공기 6개 있는데 2개 뽑을 거야. 보건 추출로.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올까, 결과가? 네, 6의 제곱 36가지가 나오겠죠? 경우의 수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비보건 추출로 하나씩 뽑는 경우의 수 가오나 몇 가지일까요? 비보건 추출로 하나씩 뽑는 경우의 수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승아야 몇 가지일까요? 15가지요? 비보건 추출로 하나씩 뽑는다는 건 내가 처음에 하나 뽑아야지 하면 경우의 수 승아 몇 가지? 6가지. 그 다음에 이거 버려. 공 몇 개 남았어. 5개 중 하나 뽑아야지 하면 결과가 몇 가지? 7 곱하기 5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비보건 추출로 동시에 2개를 한 번에 뽑으면 사실 보건이든 비보건이 봐요. 한 번밖에 안 뽑는데 동시에 2개니까 얘는 62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더하면 계산해볼까? 답이 있나? 36, 66, 62는 15, 66, 81, 3 이렇게 되네요. 이런 느낌이 들 거고. 자, 그 다음 유형 2번 마지막 문제로 가서요. 이제 어떤 유형인지 봅시다. 터프가 3개가 있는데요. 표가 하나가 있고요. 주머니가 있는 문제가 2개가 있어요. 자, 이제 표 한번 볼게요. 자, 모집단 확률에서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냈대요. 자, 그때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P X반 3 의미를 알면 돼요. 따라하세요. 평균이 3일 확률 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얘는 평균이 3이 됐다는 게 뭔 소리지?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X의 표를 줬죠. 그 말을 따라하세요. X가 가지는 값 그때의 확률 이걸 알려준 거야. 그러면 X가 가지는 값이 1부터 몇 가지밖에 없대요? 4까지. 근데 내가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 2개 뽑았다는 얘기인 거야. 2번 뽑은 거야. 비보건 나는 그냥 하나씩 뽑은 걸로 할게요. 이게 비보건인지 보건인지 동신지가 나와 있지 않은데 이게요 특별한 언급이 없잖아? 보건 추출로 생각을 하고 풀면 돼요. 특별한 그리고 이 개수가 충분히 많잖아?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럼 A가요. 뭐 A 1, 2, 3 이렇게 3개 있다. 1, 2, 3, 4라고 이렇게 1이 10만 개, 2가 10만 개, 3이 10만 개, 4가 10만 개 있잖아. 하나 뽑아. 1 나왔어. 그럼 1 하나 줄어들었지. 원래 뽑기 전에 4분의 1이었거든. 근데 이게 충분히 크면 내가 1 하나 뽑고 나도 또 1 뽑을 확률 40만 분의 1이 아니라 이제 40만 분의 10만이 아니라 이제는 39만 9,999분의 99,999는 거의 뭐에 가까울 거야? 4분의 1 가까워서 n이 충분히 커도 우리가 비보건이더라도 보건 추출로 간주하고 문제를 풀게 돼요. 이 단원인데.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요, 개수가 하나씩 있는 게 아니야. 하나씩 있었으면은 4분의 1이었겠죠, 이 확률이. 근데 지금 확률을 보니까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서 똑같은 거 2개 뽑을 수도 있겠구나. 그럼 이거는 식으로 너네가 한번 쓰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거든. 자, 이거는 이 사건과 동치인 사건으로 내가 표현을 해볼게. 첫 번째 곱은 x값을 x1, 두 번째 곱을 x값을 x2라고 할게요. 그러면 평균이 3이 되는 케이스는요, 세 사건의 합사건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뭐 뽑고, 평균 3 되려면 첫 번째 뭐 작은 거 1 뽑으면 돼요, 안 돼요? 3 절대 안 되죠? 2 뽑을 때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x1은 2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뽑은 게 몇이면 4. 이렇게 되면은 평균이 3 이렇게 되는 사건일 거야. 또는 즉 x1이 몇이고 3, x2도 3. 하나 더 있죠? x1이면 4, x2가 2 이렇게 되겠죠. 합사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고, 따라서 확률의 덧셈 정리, 포함 배제 원리를 쓰면 되는데요. 이때 이 사건과 이 사건과 이 사건은 다 배반 사건이라서 그냥 더하기가 돼요. 이렇게 되게 된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그럼 이거는 내가 따라하세요. 곱사건의 확률, 확률의 무슨 정리, 곱셈 정리. 하나는 그냥 확률, 하나는 조건 확률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보는 거랑 두 번째 보는 거는 우리가 n이 충분히 크면 보건 추출을 그냥 본다고 했죠. 언급 없어도 보건 추출이니까 따라하세요. 독립사건. 그래서 그냥 곱하기 1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 첫 번째 2가 나올 확률은 여기 나왔어요. 2가 나올 확률은 몇이래요? A. 4가 나올 확률 몇이래요? 이렇게. A, B들로 이제 확률이 막 더해지겠죠? 그게 다 더한 게 몇이 된다는 뜻이에요. 미지수가 지금 몇 개야? A, B 두 개지. 식도 몇 개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밖에 없어. 나머지 하나는 어디서 가져와야 될까? 따라서 확률의 총합은 1이다. 얘네 셋이 4개 더한 게 몇이다. 1 다음에 A는 식하는 거 나오니까 너네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앞에 우리 이항 공부할 때 많이 했으니까 요것만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는 거 연습을 너네가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는 게 좀 능숙하게 돼야 돼요. 라지 x는 2 하면 이제 너네 계산을 똑같은 과정으로 하면 되겠죠? 동일한 기호로. 자, 89, 90번은 지금 읽어봤는데 똑같은 내용이거든? 근데 표로 줬냐 아니면 진짜 직접 주머니를 보여줬냐의 차이라서 너네가 해보시고요. 유형 3번 마지막은요, 목표균 M, 목표 숫자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모집단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근데 크기가 N1인 표본 한번 뽑아서 조사를 하고요. 그때 평균 대봤더니 평균은 X바라고 놓기로 약속을 했대요. 그런 다음에 다시 되돌려 놓고 크기가 N2인 표본을 추출한 다음에 거기에 평균을 이제 Y바라고 두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의 지금 모집단에서 2번을 표본 조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따라서 표본 평균의
평균. 그럼 무조건 누구의 평균과 똑같다 그랬죠? 우평균 똑같으니까 얘도 m이고요. 얘도 m이에요. m은 m 당연한 소리야. 근데 갑자기 그러면 표본 크기가 똑같겠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달라도 얘네들은 무조건 똑같아야 됩니다. 그게 관리가 돼요. 자, 두 번째 n2가 크다면인 거예요. 따라하세요. 표본 평균의 분산. 이건 우리가 모 분산을 뭐로 나눈 것과 똑같다 그랬죠? 표본의 크기로 나눈 거야. 그럼 얘는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거랑 똑같은 말. n1분의 시그마죠. n2분의 이렇게 내가 똑같은 말. 시그마는 일단 0은 아닐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되면 무조건 이렇게 되냐 했죠? 근데 얘가 그러면 더 분모가 크니까 얘가 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어야 돼. 분자가 0이었다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0이었다면 같아야 되고요. 0, 0이 아니었다면 얘 무조건 커야 되는 거지. 틀렸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없죠. 기억은 다 틀렸어요. 답이 티귿이 있어야 되는데 돼 있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니까 루트 n1분의 시그마, 루트 n2분의 시그마. 그 똑같다면 분모가 똑같은 거지. 이거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 공식을 외우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고요. 네, 아무것도 쓰지 말고요. 자, 유형 4번 마지막으로 카프가 하나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민 내용은 똑같고요. 크기 6인 표본 평균 x바 했으니까 따라하세요. ex바는 ex. 네, 이거는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 분산을 뭐로 나눈 거랑 똑같다 그랬죠? 표본의 크기 6분의 vx. 이렇게 주면 이거 2학년도 문제예요.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이 공식 쓸 수 있냐만 지금 이 단원 내용이고 나머지는 앞에 단원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공식 알고 있으면 끝나는 거겠지? 따라하세요. 확률진영 함수가 독립적인 확률. 무슨 분포겠군? 이항 분포 x라고 했죠? x 물결 b 몇 콤마? n 콤마 몇 분의 몇? 5분의 2. 여기 r 이게 p인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였죠? 이항 분포에서. 너네가 해보시고요. 저희가 5번 마지막 문제로 가서요. 비슷한 게 되게 많아 보이죠? 연습 많이 하세요. 자, 얘는 다 똑같은데요. 뭐가 좀 다르냐면요. 이것만 좀 차이가 있어요. 이거. 자, 우리 x가 가지는 값이요. 3, 4, 5, 6 이렇게 4개밖에 없대. 그리고 표본의 크기가 4라는 그 4개를 뽑은 거야. 4개 뽑은 다음 그 4개 평균을 구한 게 x만. 그럼 x만은 이산일까요? 연속일까요? 이산일 거야. 가질 수 있는 값이 지가 많아봤자 몇 개나 되겠어요. 몇 개 안 돼요. 이산항률 변수의 성질에 의하여 얘는 이제 2x가 플러스 3은 13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누구랑 똑같기 때문에 2x랑 똑같으니까 그러면 원래 우리가 하던 문제를 바뀌는 거예요. 공식 쓸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니까요. 네, 그게 다예요. 다예요. 이해해 가시고요. 이거 야 봐봐. 확률에 미지수 2개 들어가 있죠? 미지수 2개는 식 2개 있어야 돼. 그중 하나의 식은 확률의 초과이 몇이다? 1이다를 분명히 써야 될 거예요. 두 번째 요 평균 쓴 게 두 번째. 뭐야? 개 많았네. 이거는 할게요. 이거 봅시다. 마지막 거. 이거 안 보고 할 수 있을 듯? 아닌가? 모르겠다. 봅시다. 1이 10개, 2가 20개, 3이 30개 있는데요. 하나권에서 이거 어제 했던 거네. 이거 안 하고 했던 것 같아. 근데 굳이 다 보여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자, 공을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넣는 거니까 따라하세요. 보건 추출. 그럼 매번 뽑는 이 시행은 무슨 시행? 독립시행. 여기 몇 번 반복? 10번 반복. 그럼 따라서 반복. 그럼 희망상 뭐를 줬겠다 확률 변수가 횟수. 근데 아쉽게도 y는요 뭐래요? 합이래요. 그럼 따라하세요. 표본의 총합이 y인 거예요. 그럼 y는요 표본 평균 x 땡땡 내가 따라서 모집단의
확률 변수. 이건 어떤 얘기냐면 좀 모집단 공이 총 60개가 있었죠? 하나 뽑았을 때 나온 값 그게 따라서 모집단의 확률 변수. 그럼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어요. 1, 2, 3, 3개. 각각의 확률 뭐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때 y의 의미는 따라하세요. 10개의 총합. 아, 총합을 그 횟수로 나누면 평균을 볼 수 있겠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y는 nx바구나. 따라서 표본의 종합. 이게 여기 나오는데? 이거 어제 이렇게 안 했던 거, 어제는 이렇게 안 했던 거 같은데 어제는 어떻게 치면 이렇게 되고요. 자, 문제에서 그러면 EY, VY를 구하래요. EY 구해라 그러면 아, 이런 개편한 건데? 나 어제 좀 이거 계산 다 했던 거 같아. EY는 E하고 NX 바랑 똑같으니까 이 N은 상수죠? NEX바가 되고 X바는 뭐랑 똑같다 그랬죠? EX랑 똑같다 그랬죠? 그럼 따라하세요. 모집단의 평균 나오겠죠? EX 구할 수 있겠지? VX도 마찬가지겠죠? 아씨 이거 어제 이렇게 안 했던 거 같은데? 이 총합이 어제 없었던 거 같은데? 그러면 빈칸은 어떻게 했는지 너네가 보면 되겠죠? 예, 한번 해보시고요. 아, 어제 썼던 거 같다. 아, 어제도 총합 썼네. 자, 그 다음 6번 마지막으로 갔어요. 토프가 하나가 있는데요. 2개 뽑아서 보건 추출 하나 뽑고 넣고 하나 뽑고 넣고 했던 얘기죠. 평균 구했다. 파이팅. 자, 유형 7번 마지막으로 가서요. 토프가 개만 4개가 있는데요. 마지막 거만 볼까요? 아니, 이거 좀 그래프인데 특이하네. 그래프랑 이 두 개, 3, 4, 3, 6 두 개 볼게요. 얘는 풀진 않고 그래프만 한번 보자. 어떤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분포 m, nm, 10의 제곱을 따르고요. 그럼 표준편차가 10이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1시그마 간격으로 끊었을 때 넓이를 알려준 거랑 똑같은 거야.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이렇게. 마일시그마, 마이시그마, 3시그마 이렇게. 그랬을 때요. f의 확률 밀도 함수가요. 야, 이거 해석할 수 있어야겠네, 이거. fx는 f100-x 하면 따라하세요. x는 50 선대칭. 여기서 바로 그냥 m 결정돼요. m 50 이렇게 되는 거죠. 정규분포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크기가 25인 표본 하면 스몰 n, n이 25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되고요. 따라하세요. 범위의 확률. 그럼 당연히 이제 우리가 몇 시그마 떨어졌는지 체크를 해야겠죠. 그러면 따라하세요. EX바, 시그마 X바. 그걸 떠올려요. EX바 하면요. EX랑 똑같은데 EX가 아까 여기서 구해놨지, 50. 시그마 X바는 루트 N분의 시그마. 50단에 표준편차. 알려줬나, 문제에서? 10이라고 알려줬네요. 루트 N은 5분의 10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얘는요. 따라서 왼쪽으로 1시그마, 3시그마. 1시그마부터 3시그마까지 넓이랑 똑같으니까요. 그럼 1시그마, 요만큼이 1시그마 넓이, 요만큼 3시그마 넓이니까 네, 이거 보고 구하면 되겠죠? 표로 줄걸, 표준 정규분포를 표를 줄걸, 그래프를 준 거야. 너네 그 표의 의미가 뭔지 알아?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죠. 정규분포 문제예요. 할만하면 하고 아니면 넘어갈게. 단호박한 개 무게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100개 이미 추출했을 때 13개 이상의 무게가 490 이상을 무슨 말이죠? 13개 이상의 무게. 하나하나 봤을 때 492 이상인 그 단호박이 13개 이상이었을 확률 이런 뜻이었던 거네. 따라하세요. 100번 중 492 이상인 횟수. 그 횟수가 몇 이상? 그럼 나는 그 횟수를 확률 변수로 넣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거는 너네 이건 쓰면 좋을 것 같아.
x 땡땡 100개 중 492g 이상인 개수. 이렇게 둔다면 따라하세요. 독립시행 반복. 원하는 사건이 일어난 횟수. 그럼 이제 x 물결 뭐라고 쓸까요? 2 한다에 100, 490 이상이 돼야 되는 거네. 그게 없네. 그러면 단호박 한 개의 무게가 정규분포라고 했으니까 이걸 y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따라하세요. 무게가 492 이상. 기호로 나타내는 여기가 그 확률을 써야 되니까요. 무게 y로 놓기로 했죠? y가 492 이상. 이렇게 들어가요. 얘를 이 키로 나타낼 수 있어야 풀 수 있겠죠? 얘를 구할 때 이제 평균이 460이라 그랬죠? 10. 따라하세요. 오른쪽으로 32. 32는 몇 시그마인 걸까? 1시그마가 25라 그랬거든? 그럼 시그마로 나눠버리면 돼요. 25분의 32. 4 곱하면은 100분의 128. 1.28시그마네. 오른쪽으로 1.28시그마. 이렇게 너네 써서 계산을 해도 돼. 그럼 0.4 오른쪽이니까 몇 시겠군. 0점을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얘 나왔죠?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확률 13개 이상. 이 개수가 13개 이상.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하세요. 이항분포에서 범위의 확률. 그럼 바로 뭐 시키라고 했죠? 정규분포를 근사시키라고 했죠. 정규분포 나오니까 그때부터 몇 시그마 떨어졌는지를 보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거야. 그 예를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여기 y 표시해 놓으시고요. 여기까지는 써놓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써놓자. 이렇게만 써놓고 너 도전해보세요. 다시 적었네. 할 만한 내용들을 거의 했으니까 너네 풀어보고 질문을 받을게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유형 13번까지 너네가 한번 보시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밥 먹고 안 잡고 오세요.